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꾸기입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4장의 동물 카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왼쪽부터 돌고래, 용, 백조, 곰입니다. 4장의 카드 중에 이미지가 끌리거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카드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3초 후에 바로 리딩 시작할게요.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고래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질문자님은 주변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고 행복할 때에도 문득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모든 관계가 의미 없어지고 한없이 가라앉아서 이대로 잠수 타버리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까지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도 속에 가진 마음을 잘 터놓지 못하는 성격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나랑 안 맞아도 바로 밀어내거든요. 근데 또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혼자 있는 거 보면 안쓰러워하고 그냥 두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끼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 휘말려 들기도 하죠. 이 질문자님의 연애의 운을 보면 가지고 있는 운 자체는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조금은 까다롭고 피곤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은 외적인 것도 그렇고 내적인 성격도 확실히 매력적이고 뭔가 탐나고 한 번쯤 말 걸어볼까 시도해보고 싶기도 한데 다사다난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찔러보고 만나보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거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조금 쓸데없는 인맥? 실속 없는 인맥들이 많이 붙어요. 괜찮은가 해서 만나보면 내 속을 파헤쳐놓고 그냥 가버릴 때도 있고요. 이제야 좀 상처의 면역이 생겼다 싶으면 또다시 비슷한 패턴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이랑 연애 운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까지도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들까지도 약간 좀 피곤한 관계들이 계속 엮인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2명의 상대분이 보이는데 한 분은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성격도 유쾌하고 외적으로도 잘 다듬어져 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주변에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많다거나 또는 약속이 잦고 아니면 가족의 간섭, 직장이 뭔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계속 되게 일상이 바쁜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질문자님이 이미 알았던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면 관계가 끊겼다가 또다시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외적인 특징도 중요한데 막 또렷한 느낌 있잖아요. 눈, 코, 입이 딱딱딱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뭔가 흐릿흐릿하고 물 탄 것 같은 그런 희미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자님은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시간과 돈이 90% 이상 만드는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인위적으로 만나는 것 같다. 억지로 시간 맞춰서 만나는 관계가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질문자님은 공을 많이 들일수록 인위적인 계기를 만들수록 더 질적으로 괜찮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예상치 못하게 질문자님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성 한 분을 마주치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러운 만남이거든요. 왜냐면 질문자님의 외적인 거, 옷차림이 너무 편안하다든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질문자님이 먼저 그 사람을 잡으시면 기회가 만남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냥 스쳐가게 두셔도 괜찮은데 이때의 선택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마주하는 기회가 조만간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두 번째 용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보다는 내면이 단단한 편이거든요. 버티는 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질문자님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내 잘못도 아니고 사람들도 당연히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질문자님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정말 사소하게라도 어떠한 일에 휘말리게 되면 그게 질문자님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도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그 칭찬이 질문자님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예 질문자님이 되게 못한다 그러면 아무런 기대도 없으니까 괜찮은데 잘하는 것일수록 주변에서 조금은 기대도 하고 그리고 실망할까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자님의 연애 운도 보면 하늘하늘 힘이 별로 없습니다. 딱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괜찮은가? 긴가민가한 상태로 여러 번 이어지는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은 딱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식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지인이었다가 친분이 쌓이게 되면서 서서히 엮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질문자님이 누군가를 먼저 좋아하셨다 그러면 고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애운은 잘 다져진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웬만하면 조금은 다 자라거든요. 물론 상대방 측에서 충분히 물을 주거나 여지를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는 힘이 강한 운세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또다시 인연이 들어오고 또다시 생기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선은 한 사람의 상대분이 보이는데 질문자님보다는 연상의 사람일 것 같고 뭔가 기계, 금속 또는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질문자님을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자기가 누군가를 지켜줘야만 마음이 편한 그런 사람이고요. 한 사람을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은 질문자님이랑 딱 잘 된다 라기보다는 짝사랑 같은 느낌이고 뭔가 낯이 익어요. 어디서 봤다? 또는 질문자님이 이미 알고 있는 지인 또는 연예인 누구랑 닮았다? 이런 식으로 어디서 본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아무튼 그분이 질문자님을 많이 좋아하는데 질문자님이 별로 여지를 주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나는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말을 하더라도 계속 여러 번 질문자님에게 노크를 하는 상대분이 한 분 정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자님은 가지고 있는 향기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질문자님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갖고 있는 기운, 소문 같은 게 멀리까지 퍼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자님 가까운 주변에 좀 좋은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또 소문을 타고 가서 다른 인연이 닿고 그냥 친구의 친구로 스쳐가더라도 그게 또 호감으로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잡고 만나시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내 친구 아는 사람 중에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랑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스토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건 연애 외적으로 조만간
누군가가 자꾸만 질문자님을 불러내고 나오라고 만나자고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분과의 약속은 크게 도움될 만한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좀 시간만 낭비했다, 돈만 쓰고 왔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카드 해석해 볼게요. 세 번째 백조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시도해보고 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금방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뭔가 질문자님이 잘해야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각 잡고 하면 할수록 잘 안 풀린다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냥 욕심 없이 만났을 때는 뭔가 분위기도 잘 흘러가는데 내가 오늘 주도권을 가져가야지 이렇게 맘먹고 가면 오히려 생각처럼 말도 잘 안 나오고 의욕도 안 올라오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분위기 다운될까봐 뭐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집에 와서 혼자 후회하기도 하고 뭔가 맘처럼 안 된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질문자님의 연애 운을 보면요. 기세가 강렬하지는 않지만 실속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질문자님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랑 성향이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질문자님이 하시는 일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성격이나 환경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열매가 많다 그럴까요? 맺어질 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괜찮은 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괜찮은 사람의 조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외적인 부분에 꽤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외모가 괜찮은 사람, 내 눈에 차는 정도의 사람은 꽤 여러 번 만나실 만한 기회가 있는데 근데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약간 불분명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막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붙는 운세는 아니에요. 대신에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깊게 맺어가는 과정에서 질문자님 스스로가 약간은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조금 아슬아슬하긴 해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많이 잡아주고 표현해주고 먼저 끌고 가줘야 쉽게 연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이 귀찮고 나가기 싫고 움직이기 싫다고 해도 자꾸만 억지로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좀 넓은 세상으로 계속 끌어주는 사람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자님 자체도 적어도 연애에 대해서는 모험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외롭다고 해도 뭔가 인연을 만들어 보려고 과감하게 시도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제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 갖고 만나기에는 현실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누구를 만나시든 처음에는 약간의 정체기, 멈춰있는 시간, 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 그런 파악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있는 편이에요. 가까워지는 속도도 느린 게 정상이고요. 오히려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관계에는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한 명의 상대분이 보이는데 일단 외적인 거, 겉으로 봤을 때 이미지나 하고 다니는 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고요. 그 나이대로 안 보일 만큼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질문자님이랑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성격은 말수가 적은 편, 수다스럽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서 약간은 칼 같은 면이 있지만 감정을 세심하게 볼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업을 봤을 때는 뭔가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일,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쪽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최근에 뭔가 지역 이동을 하신 분인 것 같고, 질문자님이랑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나 인위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질문자님 또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남들에 비해서 되게 세심한 편이라서 연애를 하시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질문자님의 앞으로의 길, 미래의 관계들을 보면 그래도 비교적 깨끗해요. 이제 고생할 것들도 다 해봤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을 것도 많이 없을 건데, 대신에 앞으로 잔가지들은 좀 쳐주셔야 되거든요.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닥 느낌이 안 온다, 또는 별로 내 인연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실 필요 없고요. 느낌이 오는 한 명한테만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만간 연애 외적인 걸 포함해서 조금 기대했던 일인데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래 가는 건 아니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번째 카드 이어서 볼게요. 네 번째 고음 카드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내향적인 편은 아닌데 가지고 있는 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펄펄 날거든요. 근데 자신보다 약간이라도 기가 센 사람들 앞에서는 제대로 가진 것들을 펼쳐내지 못해요. 물론 겉으로는 기죽은 거 티 안 내지만 속으로는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시거나 뭐 인간관계를 맺으실 때도 상대방이 아주 살짝만 귀찮은 티 내도 그게 질문자님한테는 너무 서운하고 약간 내가 잘해준 게 후회될 정도? 그 말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과거를 되돌려보면서 내 탓을 하기도 하는데 또 아무렇지 않은 척 말 걸어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질문자님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솔직한 유형 같기도 해요. 질문자님의 연애 운을 보면 자꾸만 질문자님이랑 반대인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이게 뭐 성격이나 외적인 분위기가 반대라거나 하시는 분야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지만, 질문자님도 그 상대방도 두 분 모두 괜히 너무 쉽게 친해지는 것보다는 뭔가 애타게 하고 궁금하게 할수록 더 상대에게 빠져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질문자님 주변에 과거에는 그저 그랬던 아무런 어떤 특징도 없고 감정도 없었던 사람이 최근에 뭔가 성공했다? 잘 돼서 질문자님 앞에 나타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나간 인연에 대한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너무 꽉 닫아두거나 끊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그저 그랬던 사람이 또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질문자님 눈에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질문자님은 가지고 있는 감정이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딱 봐도 질문자님이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아예 눈길도 안 주는 게 너무 잘 보여서 은근히 이성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질문자님이 거짓말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성에 대해서 엮여 있을 때는 거짓말이 섞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당사자인 상대방한테 하는 거짓말도 포함이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3자한테 할 때, 그럴 때도 약간 실제의 모습을 100% 그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 상대분으로 2명의 상대가 보이는데, 일단 두 분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체력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일, 또는 신체를 자주 사용하는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분은 가진 게 많습니다. 이게 지적인 면으로 보면 지식이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돈이나 재산일 수도 있지만 일복이 많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만큼 엄청 바쁜 사람이고 나이는 질문자님이랑 동갑이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또래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질문자님보다는 연상이고요. 한 분야에 오래 계셨거나 또는 오랫동안 공부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일 것 같아요. 이분 성격은 굉장히 강단이 있고 겉으로 봤을 때도 약간 좀 한량 같은 느낌보다는 선비 같은 느낌? 말랑말랑한 반죽 같은 느낌보다는 딱딱한 나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생김새는 실제 성격이랑은 조금 반대되는데 차가운 쪽보다는 다정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개팅 같은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계기로 지인으로 알게 되면서 서서히 발전하는 관계가 될 거고요. 특히 그분들이 질문자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이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드나 봐요. 말씀하시는 것도 뭔가 가벼운 느낌이 없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연애 외적인 것도 포함되는 건데, 조만간 질문자님이 뭐 한 가지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답이 명확한 거거든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질문자님은 되게 고민이 깊을 거예요. 뭔가 답이 안 나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하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 고통스럽거나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으나, 일단 결정하신 후에는 가지고 계신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